그러면 재현님이 풀이해주신 거는 저기 GitHub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옵션으로 놔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이번에 마지막 문제에 AY가 Y인 꼴로 나타나는 게 그때 캐노니컬 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 이따가 GitHub에 솔루션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과 깁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실 송이님과 태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부는 송이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아니, 활동하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주제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FCB 챕터 10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2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부분 내용들이 예전에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습도 하면서 새로운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인트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전원에서 가장 큰 범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는데요. 어, 우리가 베이지안 추론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나 아니면 세미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인 경우에는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몬테칼로 메서드나 딥스 샘플러를 통해서 그 근사 분포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로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안 어울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깁스 샘플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든 간에 샘플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챕터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포화성 리그레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롱디튜셔널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제 파트에서 하고 두 번째 거 태주님 파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1장인데 여기서는 GLM이 나와요. 근데 저번 세션 한 달 전이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GLM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왜 또 나오냐면 10.3장에 가면은 그 포화성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그게 포화성 리니어 리그레션 GLM의 한 종류잖아요. 그 포화성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근사해서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그샘플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그 52개의 그 여자 송스페로 새를 조사한 표본인데요. 이 새가 이렇게 생긴 귀여운 새고 얘네들의 그 age하고 그 다음에 number of new offsprings 이렇게 변수 두 개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그 age별로 흑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1살부터 6살까지 새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그 낳은 오프스프링 수를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려줬어요. 요거를 보고 이제 제일 특징적인 점이 2살인 애들, 요 진한 선이 미디안이잖아요. 요 2살인 애들의 미디안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1살짜리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자손을 많이 못 낳았는데, 2살 됐을 때는 이제 많이 낳고, 그 다음부터는 좀 늙어가니까 건강이 좀 더 나빠지니까 자손을 점점 더 적게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데이터 셋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그 probability 모델을 적합시키고 싶잖아요. 왜냐면 통계에서 이런 거 하면은 age하고 뭐 여기서는 reproductive success 간의 관계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새의 그 인구는 아니지만 그거 population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모델을 적합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변수가 2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변수가 2개면은 두 개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랑 y 간의 관계니까 얘네 둘이 리그레션 시키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y가 그 오프스프링의 넘버였잖아요. 근데 얘는 non 네거티브 인티저예요. 넘버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쓰면은 얘가 컨티뉴어스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화성 모델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화성 모델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y를 이 number of offspring 그리고 얘가 그 x는 age에 대해서 컨디션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y 기분 x가 이렇게 포화송의 어떤 x별로 다른 민을 갖는 포화송 모델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 민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2차 형태의 리그레션을 씌워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아까 봤을 때 요게 민은 아니지만 미디안이지만 아무튼 얘네들이 이런 형식의 쿼드래틱 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로 써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y가 non 네거티브 인티저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그 링크를 취해주는 거예요. 저번 세션 때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로그 링크를 취해주고 얘가 요렇게 리니어한 그 리그레션을 씌워주면은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양변을 취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얘는 양수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양은 y 기분 x가 포화송의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여기 그 2차 형식이 들어간 이 형태의 리그레션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형태를 포화송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GLM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포화송 리그레션 모델도 그렇고 GLM 그냥 전반적인 다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여기서도 우리 목표잖아요. 어, 그러면 일단 프라이어를 구하는 데서 프라이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요 베타에 대한 거를 구하는 거니까 베타 프라이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멀티베리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프라이어를 멀티베리어 노멀로 줬을 때 포스테리어의 형태를 해보면 얘가 멀티베리어 노멀 형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프라이어를 멀티베리어 노멀 말고 다른 프라이어를 해서 컨주게이션을 이용할 방법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GLM의 경우에는 어떤 스탠다드한 컨주게 프라이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컨주게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사분포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근사분포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그리드 베이스드 어프락시메이션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포스테리어 구하는 공식에서 이 부분이 분자 부분이잖아요. 그 분모 부분에 그 적분이 있어서 그 원래 못 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분자 부분은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지금 베타가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얘를 3디멘셔널 그리드에다가 각각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을 해가지고 각각 그려가지고 얘네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노멀라이징을 시켜가지고 이 분포를 근사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이 그리드 하나의 이 그리드 개수가 100개라고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3차원이 돼버리면 3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베타들 간에 만약에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리드를 3개로 만들어 버리면은 차원 축소를 할 수가 없어져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게 몬테칼로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몬테칼로가 그 IID-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포아송 리그레션에서는 IID-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서 마코프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프 체인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마코프 체인을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걔를 가지고 그 분포를 근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2장의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는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마코프 체인을 가지고 몬테칼로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MCMC라고 하는데 그 MCMC예요. 얘가 MCMC고 MCMC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계속 말을 했다시피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분모 부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몬테칼로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IID-하게 샘플링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말인데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데 IID인지 IID 아닌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세타 값들을 충분히 많이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 해낸 요 값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앰플컬하게 그 근사 분포를 포스테리어에 대한 근사 분포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 어떤 새로운 밸류를 우리 그 그 마코프 체인에 추가를 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밸류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내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새로운 밸류인 그 세타 스타를 우리의 지금 워킹 컬렉션인 여기에 추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세타의 S 플러스 1번째 그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S 플러스 1번째 값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이 세타 스타를 구하는데 지금 현재 값인 세타 S 얘 근처에 얘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세타 S면 여기 근처에 얘를 하나 구해요. 이렇게 세타 스타 얘가 여기 있다라고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런 식으로 얘가 포스테리어라고 하면 얘가
이 세타 스타의 포스테리어에서의 요 확률값하고 이 세타 S의 요 확률값하고 요 두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타 스타 얘가 얘보다 더 크면은 그러면 지금 얘는 이미 우리 컬렉션에 있는 애잖아요. 근데 얘 확률값이 더 커야 되니까 얘는 이미 있으니까 얘는 추가를 하는 게 이치에 맞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타 S 플러스 1번째 얘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얘는 이미 있는 거고 얘를 추가해야 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probability, 그 likelihood가 더 작으니까 굳이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값하고 요 값을 비교해가지고 세타 스타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걸 그냥 분모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cceptance rati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초록색의 얘 그 세타 스타가 세타 S보다 더 큰 경우는 R이 1보다 더 큰 경우겠죠. 그리고 요 반대 경우는 R이 1보다 더 작은 경우일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여기가 얘가 포스테리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스테리어 분포를 몰라가지고 이걸 근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요 값들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acceptance ratio를 써가지고 이렇게 각각 분모랑 분자에 써주게 되면은 그 normalizing constant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쪽 부분은 likelihood 부분이고 이쪽은 prior 부분이어서 여기에는 posterior 형태가 없어서 posterior를 모르더라도 이 acceptance ratio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건데 아까 그래서 R이 1보다 크다면 이 세타 스타를 accept 해가지고 다음 값을 세타 스타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요 R의 비율만큼 얘만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 0.3이면 10번 중에 3번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중에 3번만 얘고 그럼 나머지 경우 7번의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원래 값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얘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인데 그 뭐지? 지금까지 안 나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타의 S에서 다음 값인 세타 스타를 정할 때 여기 근처에 있는 값을 얘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 어떻게 뽑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세타 스타에서 새로운 후보값인 세타 S에서 새로운 후보값인 세타 스타를 뽑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걔를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한 경우에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시메트릭한 조건이 없어지면은 나중에 2부에서 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메트릭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얘를 뽑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S 이렇게 세타에 S가 있을 때 다음 값인 요 세타 스타를 뽑아야 되는데 시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나 노멀 이런 분포가 있겠죠. 얘를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다음 값을 여기서 R 놈으로 노멀 분포라면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뽑히면 얘가 세타 스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 한 거에 총 정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가 일단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근데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타의 S에서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노멀로 잡았을 때 이런 노멀 분포에서 R 노멀 해가지고 랜덤 샘플을 하나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걔가 여기 왔다고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의 S 플러스 1을 얘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다음 값 후보 정한 다음에 또 그걸 똑같이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포스테리어를 모르지만 요 값의 그 레이쇼를 구한 억셉턴스 레이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그 normal distribution with norm variance 예시예요. 그래서 prior도 normal이고 likelihood도 normal이고 그러면 그 컨주게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가지고 근사해가지고 비교해보는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그 요 컨주게트 이용해서 직접 구한 그 트루 포스테리어가 먼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억셉턴스 레이시오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likelihood 부분이랑 prior 부분의 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 뭐지? 요렇게 쓰면은 컴퓨터 상에서 계산이 불안정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로그의 acceptance ratio를 취해줘서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덧셈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이번 주 홈워크 부분이 그 뭐지?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빈칸 넣기 냈는데 그 거기에도 그 이 로그 액셉턴스 레이시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R 코드는 책에 있고요. 간단하게 그 뭐지 설명을 하자면 샘플 이터레이션을 10,000번 줘가지고 샘플 10,000개를 뽑고 스타팅 밸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0으로 지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세타 S에서 세타 스타를 뽑는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노멀로 줬고요. 시메트릭하게 그리고 베리언스는 2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면은 여기 10,000번 이터레이션 가는 동안 세타 값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처음에 얘 스타팅 밸류가 0이었잖아요. 0에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요 포스테리어 민, 요거는 직접 구한 값인데 이 10.3 근처로 수렴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사가 잘 됐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표에서도 이 히스토그램은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샘플링해서 구한 디스트리뷰션이고 이 곡선은 실제 그 분포인데요.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저번 세션 때도 했었는데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사실 마코프 체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디펜던트한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해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일단 돌리는데 먼저 B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1에서 세타 2에서 세타 B까지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요 B까지가 뭐냐면 그 마코프 체인이 스테이셔너리티를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수렴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B까지고요. 그래서 수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S번 더 뽑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에 B 플러스 1 해가지고 세타에 B 플러스 S까지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 수렴하기까지 걸린 요 샘플들은 버리고 요것들만 가지고 얘를 우리가 얻은 샘플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가 수렴할 때까지 걸린 요 기간 B 있잖아요. 얘를 burn-in period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 델타 값의 최적의 델타 값을 찾는 거예요. 이 델타가 뭐냐면 그 proposal distribu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얘를 잘 찾으면은 코릴레이션을 줄여주고 그러면은 rate of convergence도 높아지고 effective sample size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2주차 때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델타 값에 따라서 어떻게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나 하는 게 요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각각 델타가 32분의 1, 그 다음에 2, 64인 마코프 체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경우에는 요게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인데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얘는 분산이 엄청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되면 얘는 엄청 이렇게 분산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처음 스타팅 밸류인 0에서 어떤 수렴을 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이 세타 S의 얘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으로 세타 스타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좁으니까 자꾸 자기 너무 근처값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얘 수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스탠다드 베리언스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얘가 타일스에 이렇게 너무 큰 경우에는 만약에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컨버지는 빨리 하겠죠. 왜냐면 값의 범위가 넓으니까 빨리 컨버지는 할 텐데 얘는 한번 이렇게 높은 값에 가면은 이제 acceptance가 잘 안 되고 자꾸 reject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선 구간에 계속 세타 스타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계속 얘로 머물러 있는 의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높은 값에 가 있는데 너무 멀리 있는 값을 자꾸 픽하니까 이 R이 얘네 둘 사이의 레이시오였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보다 더 작은데 너무 낮게 나오면 얘의 비율만큼 세타 스타를 억셉트한다고 했는데 너무 얘를 조금 억셉트하는 거죠. 그럼 계속 얘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델타 분산이 2인 경우엔 좀 제일 적합하죠. 왜냐면 rate of convergence도 빨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구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델타 값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3장인데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호화성 리그레션을 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모델 그대로이고요. 이렇게 로그민이 이런 리그레션 형태를 띠는 게 포화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x값이 age였고 y값이 number of offspring이었죠. 그러면 이 prior distribution, 그러니까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 대한 prior를 노멀의 이런 형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 acceptance ratio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likelihood랑 prior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소화성이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어는 노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코드는 여기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타 3에 대한 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베타 3는 0에서 시작을 했고요. 0에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만 번의 샘플링을 하면서 이렇게 어디론가 수렴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2랑 마이너스 0.1 사이인 어떤 수 정도가 되겠죠. 이 베타 3가 그 얘였거든요. 요 2차항 앞에 2차항 계수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음수값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모양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CF는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이라고 그 코릴레이션 하나하나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점점 그 레그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릴레이션이 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델타 값을 좀 더 좋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스타팅 밸류를 좀 더 조절을 해서 좀 rate of convergence를 좀 높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시닝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레그가 10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세타 1, 세타 2 하고 세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0번째마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타 1, 세타 11, 세타 21, 31 이런 식으로 뽑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10,000개의 세타들을 샘플링 해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000개의 세타가 뽑히겠죠. 그래서 요 1,000개의 세타에 대한 ACF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 점선 안에는 거의 다 0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얘네들은 거의 서로 그 코릴레이션이 없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거의 IID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닝 과정을 통해서도 코릴레이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포스테리어 근사한 거 그려본 건데요. 베타 2, 그 다음에 베타 3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진한 까만색이 방금 전에 한 그 메트로폴리스 MCMC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요 회색 점선 요게 아까 전에 좀 앞에서 말했던 그리드 베이스드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구한 거래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많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근사를 잘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근사로 구한 리그레션 라인인데요. 요 퀀타일 값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박스 플롯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에이지가 2살, 3살인 경우에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점점 내려가고 그런 요런 쿼드라틱한 폼이 잘 나타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송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이님 발표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여쭤보시거나 할 게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흡술부장님 없으시고요. 간사님,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수업 세션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학부 때 접할 일은 아예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는 베이직 시간에 배우려나? 어쨌든 배우긴 할 텐데 이거를 실제로 코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저번에 말씀드린 진익근 교수님의 몬테칼로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침 다행히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지금 딱 메트로폴리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보시면 그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테크닉은 아니에요. 사실 컴퓨팅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식으로 가면은 교수님들도 수식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물론 박사 과정 이럴 때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교수님들도 수식을 다 보시면서 해요. 그러니까 수식을 잘 설명 안 하세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몬테칼로 방법론은 대학원에서도 딱 7명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시면서 코드에서 이렇게 그냥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크면 위로 올라가고 낮으면은 뭐 그대로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알고리즘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47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매한데 그냥 그냥 8시에 다시 만나죠. 예, 8시까지 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콘 팀장님들은 예, 팀원분들과 상의하셔서 그거 정보 공개하실지 안 하실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미리 공지 하나 하자면은 여기 비공식으로 디토리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네,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부는 이제 태준님께서 네,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연구전에서 너무 재밌게 노느라 목이 좀 쉬어가지고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송이님께서 새로 등장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깁스 샘플링과 메트로폴리스 샘플링의 상위 개념인 메트로폴리스 테스팅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게 두 가지의 좀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제너럴한 버전이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인 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잘 근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뒷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 사항을 하나 설정을 해두고 세 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좀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타겟 이 분포가 이 P0의 UV라고 먼저 설정을 해두고요. 이거는 확률 변수 라지 U와 라지 V에 대한 바이브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샘플 노멀 프로그램에서 이 U를 세타로 두고 V를 시그마 제곱으로 줬을 때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은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분포를 잘 추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이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S 시점에서 S 플러스 1 시점에 있는 U 값을 먼저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를 뽑고 US 플러스 1을 뽑고 그다음 이 US 플러스 1을 밑에 V에 뽑을 때 또 반영을 해서 또 VS 플러스 1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U0부터 뭐 V1 이렇게 그다음 U1, V1 이렇게 엄청 많이 샘플링을 해서 이거에 이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송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기 JU가 이제 프로포스트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셉턴스 레이시오를 구하는 과정인 ABC 이러한 형태로 U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한 걸 반영을 해서 V를 또 샘플링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쳤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뽑아서 또 찍어보면 샘플 그러면 이제 샘플링 한 게 이게 이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분사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깁스 샘플링과 메트로폴리스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게 이제 메트로폴리스 캐스팅인데 이게 제가 옆에서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알고리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파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로 등장하는 텀이 여기 제가 파란색 흑수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새로 추가가 됐고 새로 추가가 돼서 생긴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달라지는 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여기 프로포스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시메트릭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가정을 했었지만 해시팅에서는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켜져야 될 거는 그냥 마크업 체인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가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코렉션 팩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렉션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이 알고리즘이 이에 따라서 여기 1번처럼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2번처럼 깁스 샘플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너럴한 버전이었으니까 이 팩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메트로폴리스는 아까 시메트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스트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근데 여기서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 시메트릭이 만족이 되면 여기 위에 여기 밑에 있는 분모 형태에서 시메트릭이 만족을 하면 이 U 스타랑 US 부분이 낄 수가 있겠죠. 바꿔도 똑같은 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면 이 분모랑 분자랑 같아지게 돼서 이게 서로가 날아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텀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남아있는 텀이 결국 메트로폴리스 설명했던 이 텀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시메트릭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메트로폴리스 해시팅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깁스 샘플링으로 가는 방법은 이 프로포스 디스트리뷰션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만족을 하게 되면 깁스 샘플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잠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풀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이 밑에와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컨디션을 써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1이 된다는 건 저희가 프로포즈에서 샘플링을 하면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깁스 샘플링에서 봤다시피 깁스 샘플링은 풀 컨디션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거는 확률적인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얘를 받아들여서 다음 거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이 돼 있지만 사실 얘도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1이 되는 거겠죠. 메트로폴리스는 1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알고리즘에서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1이 되면 깁스 샘플러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여기 풀 컨디셔널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해시팅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10.4점인데,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 증명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결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마크체인 시퀀스가 이 세 가지 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irreducible이라는 건데 이건 기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원래 몰랐어서 이번에 새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가지 스테이트가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할게요. 0, 1, 2, 3이 있는데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을 때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게 각각의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0에서는 1이랑 2로만 갈 수가 있고, 1에서는 자기 자신이랑 0이랑 3 갈 수 있고, 2에서는 자기 자신이랑 3 가고 3도 2랑 자기 자신만 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0에서 2로 갈 수 있지만 2에서는 0으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에서도 1로 못 가고 근데 1에서는 3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져서 한번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에 클래스로. 그래서 이게 시퀀스 안에서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약을 만족을 못하고 리듀서블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 증명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게 없이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리듀서블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제 비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주기성은 이 X에 있는 저희 있는 시퀀스에 있는 시퀀스의 분포가 결국 나중에 저희가 수렴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의 확률 분포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먼저 0, 1, 2라는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피리오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피리오드라는 개념은 그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이런 시행 수들이 엄청 여러 개들이 있겠죠. 그러한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그게 1이 되면 비주기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비주기성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2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2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2로 돌아오려면 여기처럼 2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1 갔다가 2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0 갔다가 1 갔다가 다시 0 갔다가 1 갔다가 2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3, 5 이런 거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결국 이 시퀀스는 최소 공배수가 1이 돼서 비주기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기가 있는 애들은 2, 4, 6, 8 이런 애들처럼 나오는 애들은 이제 결국 얘네는 최소 공배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피리오드가 2라서 주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커런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결국 저희가 무한히 많이 이러한 시행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의 밸류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단계를 무한히 진행하여도 언제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뜻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한히 진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하면 거기에 이제 유니크한 분포 파이가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 파이를 여기서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이 마크체인 안에서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얘의 특성은 맨 밑에 줄에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파이라는 이 분포에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S 시점에서 한 XS의 S를 뽑았을 때 그리고 이 마크체인을 통해서 다음 S 플러스 1 시점에 있는 X를 뽑아 제너레이트 한다면 이 제너레이트 된 S 플러스 1 시점에 있는 X도 똑같은 분포에서 뽑은 것을 띄게 되고 결국 저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한번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뽑히는 애들은 계속 똑같은 분포에서 뽑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띠오림이 말하는 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뽑은 그 마크체인에 있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유니크하다는 걸 뜻하고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타겟 프로버빌리티인 이 P0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P0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걸 보이면 결국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얘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알고리즘에서 뽑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그래서 그것만 프로브를 증명을 하면 되고 그 증명은 여기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진 않고 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5에서 등장하는 거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요. 10.5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배운 메트로폴리스랑 깁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가정이 된다면 깁스 알고리즘을 써서 계속 뽑아서 추정을 하면 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 에러 텀들이 많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풀 컨디셔널을 구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처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때는 깁스와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사용하는 예시로 여기 아이스코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오랜 수천 수백만 년 동안에 있었던 기온 이산화탄소 양과 기온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산화탄소 그 양이 늘어나면 온도가 증가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N수는 200개고 여기 X를 CO2 그냥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할게요. 그거랑 Y는 이제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겨 10.7에 왼쪽 피겨를 보면 얇은 여기 좀 뭐라 해야 되지? 회색 깔이 CO2고
검은색이 기온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따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같이 따라가느냐 해서 여기 X축에 이 CO2를 두고 Y축에 기온을 뒀을 때 좀 선형적인 모형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회기 분석 시간에 배우는 단순 회기 모형으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 회기 모형을 할 때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게 에러텀이 IID의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옳은가에 대해서 피겨 10.8에 나와 있는데 왼쪽 볼 보시면 레지듀얼이 이렇게 좀 노말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ACF를 찍어봤을 때도 여기 네 번째에서부터 이제 무시해도 되는 선 안에 바운더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노말이 만족이 되고 여기서 IID를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찝찝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좀 IID의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IID의 노말이 아니고 에러텀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그러면 이제 분산 텀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여기 피처럼 생긴 얘를 로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코베리언스를 나타내고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y를 이제 오브졸브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났죠. 원래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만 하면 되는데 여기 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드는데 섹션 9.2.1에 따르면 이 베타랑 시그마 제곱은 각각 멀티베리에이트 노멀과 인버스 감마 프라이어를 사용을 원래 하면 다음과 같은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프트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로우라는 저희가 모르는 애가 있잖아요. 얘도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만약에 이 로라는 애를 저희가 뭐 하나의 스칼라 값이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면 여기 값을 대입을 하고 이 위에 식에 10.2에 대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프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얘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얘도 이제 마법 체인에서 수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줄처럼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풀 컨디션에 맞는 프라이 디스트리뷰션을 좀 주기가 논 스탠다드해서 얘는 깁스 샘플링을 사용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위에서 배운 것처럼 풀 컨디셔널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베타랑 시그마 제곱은 깁스 샘플러를 사용을 하고 로우라는 이런 새로운 파라미터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텝 1, 2에서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업데이트하고 여기 3번에서는 여기 B가 아니라 로를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위에 노란색으로 줄친 부분은 이니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뒀다고 했을 때 10.9에 나와 있는 이 왼쪽 플랫은 저희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제너레이트한 이 로우의 맨 처음 1000개를 퍼스트 1000개 밸류를 이게 좀 플랫을 그어왔는데 또 난잡하고
여기 ACF도 되게 높게 나와 있어서 자기 상관성이 엄청 높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도 썼던 띠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앞에는 띠밍이 총 10번째 것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25번째 걸로 해서 찍어보면 여기 0.8cm에서 이렇게 플랫이 그려지는 거 볼 수 있고 이 자기 상관성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샘플링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메트로폴리스랑 딥 샘플링을 섞어서 했을 때 이 슬로프에 관한 텀을 얘는 깁스 샘플링으로 뽑았죠. 얘도 이제 포스테리어를 찍어보면 여기 평균이 여기가 0.02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면 CO2랑 포지티브한 좀 릴레이션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마지막 플랫이 있는데 얘를 보면 여기 OLS라는 게 해서 말씀드린 그냥 단순 해기 모형이고요. 여기 회색깔 선 단순 해기 모형이고, 여기 GLS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소개하면서 했던 얘가 이제 깁스랑 메트로폴리스를 섞어서 진행한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좀 기울기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얘는 0.028이고요. 앞에서 얘는 0.08이었거든요. 기울기 차이가 왜 나냐에 대해서 여기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이 회색깔 선인 OLS 단순해기 모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IID를 가정을 하고 코릴레이트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Y 밸류, 이 템퍼러처죠. 그래서 이 Y가 큰 값이 있고 약간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이 아웃라이어를 특정한 그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걔를 좀 다운웨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없고 그냥 두기 때문에 결국 이 아웃라이어들이 큰 영향을 끼쳐서 이 에스티메이트하는 데이터 기울기 값을 에스티메이트하는데 좀 안 좋게 영향을 줘서 큰 영향을 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큰 영향을 줘서 좀 큰 값,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진행한 GLS 모형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IID를 가정하지 않고 코릴레이트 데이터고 처음부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아웃라이어들 이렇게 있을 때 아웃라이어들 이 여러 개 있는 얘네들끼리 코릴레이트 데이터 가정을 해서 얘네의 영향을 좀 다운웨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OLS도 있지만 베이지안 이런 방법을 써서 파라미터를 샘플링해서 여러 방법으로 샘플링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홈워크가 나오는데 저희가 뭘 할지 하다가 하나 찾아온 건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림 유전자라고 해요. 얘의 프리퀀시를 에스티메이팅 하는 건데 여기 대림 유전자를 보면 여기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라지 AA랑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A의 프리퀀시가 처음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였지? P?
그쵸, 큰 A의 비율이 큰데 그거에 대한 포스터리어 건 음, 음, 여기 네, 덤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라이어는 뭐 이렇게 준다고 하고요. 유니폼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관측을 해서 이제 supposed with sample and 비교를 하면서 오부절로 좀 관측을 했을 때 이 P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 포스테리아 분포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구멍을 뚫어놓은 거 있죠. 네, 그걸 해서 메꿔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스킬입니다. 예, 발표해주신 태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으신 사항, 어려웠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그냥 궁금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그 베타에 대한 GLS와 OS 에스티메이트 선 그런 걸 보면 아웃라이어에 대한 영향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피팅 자체는 그냥 OS가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자료만 보면 이 피팅은 그러면은 반대로 덜 좋아하는 거. 제가 뭐 여기 책 자체에서는 그 뭐 에러텀에서 마지막 레지듀얼 막 제곱해서 막 그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그 에러텀 제곱하는 그 MSE 뭐 그런 거가 하나의 메트릭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이것만 보고는 저도 뭐가 더 눈에 보기에는 OLS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지해 주고요. 네, 학술부장님 하실 말씀,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재웅님의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MSC 리스퀘어 에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더 안 좋겠죠. GLS가 깁스 샘플링으로 한 게. 근데 뭐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아웃라이어의 효과를 배제한 거라고 하니까. 뭐 생각해보면은 뭐 우리가 기업의 매출 뭐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데이터 안에 트레인 데이터 안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보통 아웃라이어가 아닌 보통의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뭐 그런 예측을 해보자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좀 빼고 그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그 기울기도 아마 그런 아웃라이어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조금 더 마일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값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해주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몇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송이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굳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꼭 성립하지 않더라도 프라이어랑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둘이 컨주게시가 꼭 성립하지 않더라도 둘이 각각을 따로 설정을 해서 아까 예시에도 봤듯이 프라이어를 그냥 노말로 해놓고 뭐 모델을 뭐그 포화성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인스팅스 알고리즘을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준님께서 이제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왜 월크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리듀서블하고 어필듀하고 리커런트가 있었는데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리듀서블은 이제 어떤 스테이트들이 있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꼭 바로 스테이트로 안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얘가 이 스테이트 다른 스테이트로 뭐 다른 데를 거쳐서라도 갈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이리듀서블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리오딕은 이제 반대로 이제 피리오딕을 얘기하자면 피리오딕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도는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게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피리오딕 하다 하고 이제 그런 마코브 체인 룰이 없으면 이제 피리오딕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리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이제 써놓으셨는데 이제 단계를 무한히 진행하여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음을 뜻하는 건 맞는데 이제 not recurrent 하다면 이제 무한히 진행하였을 때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없다라고 써놓으셨는데 이제 뭔가 recurrent라는 거는 어쨌든 요 스테이트에 있다가 다른 스테이트로 갈 때 어떻게 해서든 또 아예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에 있었다가 다시 이 스테이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막 여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리커런트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나도 리커런트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다가 이 스테이트에 있다가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 다니다가 이 스테이트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를 이제 not recurrent 무한히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거 이제 not recurrent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이제 MH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이 뭐 어떤 그 유니크한 확률 분포로 수렴을 한다 해서 그래서 이게 왜 MH 알고리즘을 뭐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뭐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뭐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뭐 증명이나 이론적인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태주님이 들었던 예시에서 보면은 이제 베타나 시그마 같은 거는 뭐 깁스 샘플링으로 그 샘플링을 하면서 그 로우 같은 거는 또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으로 또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는 깁스로 뽑고 뭐는 메트로폴리스로 뽑고 해서 마코브 체인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또 이렇게 뭐 COT랑 템퍼레처 관련 예시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OLS 같은 뭐 그런 에스티메이션이라 GLS 같은 에스티메이트 뭐또 값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인상 깊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 서머리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집어보고 얘기해 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네네.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닝을 사실 보시면은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더 많이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닝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닝은 그냥 많이
이만큼밖에 안 뽑았을 때 ACF가 쓰면 안 돼. 그럼 이만큼 뽑아서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진행은 그냥 많이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전에는 지금 데이터가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크지 않은 데이터라서 OLS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으면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OLS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에서 그걸 쓰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정말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학회장으로서 두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기간이나 이런 거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학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 자, 제가 MBTI가 뭐라고 했죠? 인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회나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비콘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이나 뭐 고충들, 그런 것들 제가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분은 저랑 만났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그 후기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께 좀 이 기회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민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지금 휴학한 상태니까 시간 많거든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최근에 타로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로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원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제가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 비콘 팀장님들은 그 팀원분들이 다 동의하는 거에 동의하셨으면은 기터브에 PPT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발제하시는 두 분 남아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토요일 3시에 신촌 미플 스터디 공간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